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7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갑자기 날씨가 뚝 네. 떨어져서 쌀쌀해졌어요. 오돌오돌뼈가 된 느낌. 그러니까요. 그 대사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지? 어제 화제가 됐던 네. 하정우 씨의 맞다. 대사였죠. 이제 조금씩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프로야구가 무관중 연습 경기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프로축구도 이제 발맞춰서 개막을 향해 기지개를 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프로축구연맹 이종권 홍보팀장 모셔서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는 K리그의 비전을 들어보고 청취자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아주 딱딱한 시간을 일종의 그러니까요. 수련회 같은 자리죠. 네. 막중한 인물을 딱 걸렸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네, 소개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네. 박진영 작가, 네, 뽕작가 박진영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찬 기자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선거팀 잠시 네, 파견 가서 선거팀에서 재밌게 선거 방송을 재밌게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생각보다 우리가 이번에 좀 투자를 덜 했잖아요. 못했죠 많이. 네. 네.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앞에서 그 우리가 누렸던 그 최고의 선거 방송이라는 이미지에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는데 이정찬 기자가 가서 아닙니다. 역시. 아, 캐리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우승 청부사답게 진짜로 티 안 선거팀으로 나게 가서 티 안 나게 먹고 왔습니다. 그 늦게 간 사람들의 특권이 있어요. 잘 됐을 때의 기쁨은 함께 할 수 있고 못 됐을 때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건 네. 못 봐주시는. 요령이 있네요. 네. 그렇게 살아왔죠. 뭐 이정찬 기자가 이게 숟가락 얹는 인생. 역할로.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 야.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K리그의 이종권 홍보 실장 아니고 팀장. 팀장님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이종권입니다. 변호사세요. 예, 변호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거의 그 홍보팀장 중에서는 최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 자격증 중에서는 보기 드문 오. 변호사님이신데 어떤 계기로 이 축구계에 끌려 들어오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K리그 팬이었고 동대문 운동장 시절의 추억도 갖고 있고 동대문 그러면 공장. 예, 특정 응원팀이 있으셨던 건가요? 뭐 예전엔 잠깐 있었으나 지금은 항상 중립을 지키고 있고요. 예. 일부러 발설을 안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실 다 사무국에 얘기하지. 있어도 뭐 나는 어느 팀 팬이다 이런 거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맞아요. 뭐,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저도 그렇지. 모든 K리그 팀을 응원한다는 그 중립을 지키고 맨날 가식적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야. 말했어요. 울산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정찬 기자의 말대로 승리의 기쁨은 함께하면 네, 패배의 맞아요. 책임은 면하는 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공적인 그렇죠. 자리에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네. 좀 오해가 있을 수 오해가 있으니 있지. 거봐요, 맞아, 그래서. 누구 어디 최대한. 팬이라더라. 네, 네, 맞아요. 홍보팀장이 이팀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구장 얘만 드신 거예요. 원래 다른 구장도 가셨겠죠. 동대문 운동장은 3개 팀이 같이 있었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가셨. 당연히 갔겠죠. 거기도 갔고요. 아니 그 여기 연맹에 입사하기 전부터 그 경기장 돌아다니는 게 취미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포장을. 예, 맞습니다. 그럼 정말, 지방으로도 어렸을 때 많이 가신 거예요? 예. 어렸을 때는 아니고 이제 좀 나이 좀 먹고 이제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여행 겸 해서 지방에 있는 경기장들도 많이 갔다 왔었고. 서울에서 잘하시고요. 예, 서울 출신입니다. 예. K리그 20여 개 경기장 중에 아직 안 가신 경기장 있었어요? 이제 연맹 입사하고 나서 다 찍었죠. 다 찍었죠. 예, 다 찍었죠.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덕업일치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런 셈이죠. 성덕. 성공한 덕후.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종권 팀장님 오신다고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달라고 예. 부탁을 좀 물었는데 드렸는데 진짜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팀장님에게 묻는 질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도 저희가 많이 울었잖아요. 지난 네, 많이 편에서. 울었죠. 할 얘기가 없어서. 축구도 안 하고 저희 말할 거 없어요. 막 네. 좀 질문해 주세요. 물어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행복에 겨운 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질문들을 저희가 다 소화는 못할 것 같아서 네. 일단 다음 주로 한 2개 정도 미루고 오늘은 K리그 관련된 질문 요것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 소통부터 갈까요? 네.
샤방가인님이 에피소드 설명란에 스위스 월드컵 개최 연도 살짝 수정해야겠어요. 숫자 9 하나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선거 방송 잘하세요. 결혼 후 존댓말 사용하는 게 로망이라고 얘기한 주바페님. 이건 진짜, 어디서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결혼 후 존댓말. 네, 저는 원래 존댓말 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럼 결혼 전까지는 반말 쓰면서 커플처럼 지내다가 결혼 아니. 후에는 연애할 때도 약간 존댓말 반말 섞어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결혼할 때 존하고 댓말이 좀 띄어지네요. 네? 존댓말? 존댓말 네. 아, 아까 제가 목격했는데 주 앞에 오자마자 박진영 작가한테 제주도 잘 갔다 왔어? 존댓말을 안 하시는 네. 거죠? 이 친구에게는 이제 반말할 때예요. 편하게 하죠. 네, 존댓말 애매한 할 때 기준? 이제 지났어요. 아. 한참 존댓말 했었는데 지났어요. 이제 말 텄구나. 네. 그럼 뭐 결혼해서도 남편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말 편하게 하고 트고 그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식적인 경우 방구도 하루 쳐도 종일. 말을 들 수 없다. 존댓말로 해도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뭐 네. 존댓말 여기 반말이 청소 좀 중요한 하세요. 거겠습니다. 설거지 좀 하세요. 저기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봐요. 그 다음에 다비드리님이 100개 씨를 와. 오랜만에. 아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캐시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 저희 100개 바로 축구도 안 하고 팀장님께서 백혜 씨의 동그라미 씨였습니다. 홍보팀장님에게 별풍선 같은 거죠? 어. 네네네. 아, 예, 예. 아, 돈 버는 방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갑자기 펜을 드셔가지고 깜짝 갑자기 동그라미 씨였어요? 네, 네. 눈이 확 네. 들어오네요. K리그 후원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멘털 에일리언 서울님이 좀 길게 댓글을 주셨는데 읽어주시죠. 주바페님 나지막하게 부른 영감 웨블러 노래 빵 터졌습니다. 축구 경기 없는 축구 방송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네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주 팀장님이 소개해주신 스위스 월드컵 영화를 찾아볼 것 같진 않지만 극적인 경기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손에 땀을 쥐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용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토트넘 레비 회장이 케인을 팔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원톱 역할은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토트넘이 케인을 팔고 실제로 사올 수 있을 만한 대체 자원은 현 이적 시장에서 누가 있을지 그 선수와 손흥민의 조합은 어떨지 그냥 손흥민 중심으로 팀을 재설계할 가능성은 없는지 오피셜 말고 기자님들의 뇌피셜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방송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제일 궁금했던 거 이거 네. 닉네임 멘탈 에일리언 인 서울. 네. 그리고 영감 웨블러를 불렀어요? 그때 뭐 하다가 제가 혼자 영감 왜 불러 했는데 그걸 들으셨나요? 아. 되게 작게 어떤 속삭였는데 상황이에요? 그때 방송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는데 들어갔나 봐요. 집 앞에 목소리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에일리언님이시네요. 그리고 이정찬 기자의 내피셜을 들어보죠. 뇌피셜이요. 네. 그 일단은 크게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여름 시장.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사실 가장 우선순위에 둔 거는 중앙 수비수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중앙 수비수 그래서 지금 뭐 근데 또 뭐 얘기 나오는 선수들이 또 젊은 선수들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디에고 고딘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지금 베테랑들이네. 네, 모은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궁금해하시는 거는 공격수잖아요. 일단은 케인이 그러면은 과연 진짜 빠지느냐부터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케인이 빠진다면 지금 일단은 페네르바체에 있는 무리키 선수 이 선수를 좀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194cm 장신이고 좀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뭐 비용은 한 330억 정도? 원? 예, 원. 예, 원이겠죠, 330억, 설마. 330억 파운드면 큰일 네. 나죠. 와. 네, 구단을 그 사죠. 정도에서 사실은 좀 그렇게 막 우리가 막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 선수도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번 뛰어보고 싶은 네. 나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분도 있고 나이를 제가 잘 안 봤네요. 키만 봤네요. 네, 보죠. 무리키라서 그런가? 예. 적응하셔야 돼요. 예. 저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키가 약간 무리일 수는 있어요. 무리뉴하고는 무슨 상관이죠? 모리뉴. 무리뉴 아주 무리키를 모리키를 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봐요. 같은 유겠죠, 뭐. 네. 어디 모시래요? 몰라. 모모시겠죠. 86년생이네요. 그러면 젊진 않죠. 젊진 네, 않죠. 젊진 않죠. 거의 뭐 전성기는 지난. 일단 뭐 해리케인이 지금 뭐 굉장히 이적설이 뜨거운 상황인데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못된 무리키가 지금 검색이 된 거고 그 지금 토트넘이 지금 동명이. 데리고 오려는 무리키는 94년생입니다. 아 전문해요. 무리키가 몇 둘이에요? 년을, 몇 년을 속이신 아마 거예요? 86년생은 광저우에 있던 예. 아 역시 와. 이정찬 기자한테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없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네. 저는 다 맞. 예. 정찬이가 얘기하면 다 맞겠지 그냥 이러고.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돼요? AI 1패. 아유 죄송해요. 몸값 33억 원이네요. 공을 더 하나 아니 이렇게 사과를 쿨하게 하신다고요? 너무 많이 틀렸는데? 아니 일단 솔직히 존재 자체부터 틀렸어. 여기 33억 키는 맞아요. 키 아까 190 몇 키 키. 키는 맞을 거예요. 맞아요? 설마 뭐 184는 아니겠지. 왜 이러니 오늘? 오랜만에 선거 방송 하다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아, 그 출구조사 틀리듯이 네, 조사를 잘 출구만 했네. 네. 안에 안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슈링크 300샷님이 오랜만에 댓글 주셨습니다. 네. 축구 영화는 이게 종결자인데 왜 언급을 안 하죠? 다른 그런 다큐 영화 아니고 진짜 영화 중에는 압살 수준의 재미죠. 주인공은 허구고 나머지는 진짜인 진짜 유명 선수들도 엄청 나오고 골투는 폭망이죠.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슈링크 300샷님이 말씀하신 영화가 골이더라고요. 골. 아. 골. 네. 제가 찾아봤어요. 영화를 보진 않고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예고편만 좀 봤거든요. 네. 정말 박진감 넘치는 진짜 축구 영화. 오. 그래서 대충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멕시코 굉장히 가난한 멕시코 이민자의 그 소년이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막리를 하면서 축구의 꿈을 키워서 나중에 맞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프리미어리그 팀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최근 그 사우디에 팔리는 지금, 근데 굉장히 축구 실력도 뛰어나 보이고 주인공이 쿠노 베커라는 그 멕시코 사람인데 축구를 제법 해요. 잘하더라고요. 네, 네, 네. 축구 잘하고 또 감독이 데니 캐넌이라고 CSI 라스베거스 시즌을 만드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또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알죠 이 영화? 네. 유명한 영화. 이 영화를 감독하신 분입니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일단 집에 있는 VOD에는 없더라고요 골이.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 저는 1,100원에 봤어요. 대여할 수 재밌게 있네요. 그냥 네. 하시고요. 저는 사실 그 뭐 축구 관련된 영화 콘텐츠를 굉장히 즐겨 보는데 사실 지난주에 없으셔서 아니, 지난주에 나왔네. 썬더랜드. 들어서 방송 들었어요. 그리고 하성룡 기자가 저랑 안 맞는다고. 저도 안 맞아. 하성룡 기자랑. 이 자리에 안 없으면 맞아요. 안 된다. 그리고 근데 하성룡 기자가 좋아하는 스타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다르죠, 많이 네, 달라요. 좀 다른데 또 하성룡 기자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입만 따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좀 축구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면서 뭔가 사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역시 좋아하거든요. 철학적인 접근을 철학적인 게 아니라 좀 산만해야 되고 약간 좀 이야기가 약간 산으로도 좀 가고 네, 이래야 돼요. 막 축구 영화인데 뭐로 막 정치적인 오리엔티드 이야기가 막 다루고 나오고 막 재정적인 이러고.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질척대는 영화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표정 보여드리고 싶다. 이란 영화 중에 옵사이드라고 있어요. 옵사이드는 어떤 영화냐면 이란의 옵사이드. 그 이란의 그 이제 아시아 그 최종 예선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이 경기에 여자 어린이들이 어린이는 아니고 여자 소녀들이죠. 소녀들이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경기장.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아자디 경기장에는 여성이 들어갈 수 없었죠. 네.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풀렸죠. 네, 제한 구역을 두고 그래서 이 여자 축구 팬들이 막 어떻게든 막 변장을 하고 뭐 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코믹 영화입니다. 오. 코미디 영화인데, 근데 사실 이 여성과 성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본 영화고, 또 하나는 레블레라는 다큐멘터리인데 1996년부터 2016년까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1998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가 첫 우승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라는 나라는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이로 인해서 월드컵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좀 그 여성 문제, 그러니까 젠더 이슈
를 다루는 부분에서 옵사이드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종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레블레라는 또 다큐멘터리를 하나 또 뭐 둘 추천드립니다. 다 딱히 그 축구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네. 사회적인 갈등 문제. 혹시 책용사를 보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이종건 팀장님은 뭐 축구 추천할 영화 만한 축구 영화나 영화 혹시 보신 거 있어요? 컨텐츠 있을까요?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다룬 비상. 아, 비상. 많이 얘기했죠. 아, 지난주 예, 얘기했죠. 예, 많이 예, 얘기했죠. 맞았어요. 예. 방송은 듣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방송은 지난주 걸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못 들었는데. 아, 그 지지난주면 이천수 이천수 실장 이천수 욕하지 실장 아니었는데 말고. 딴 실장님. 방송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딴 방송을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실장님. 안 좋아지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뭐, 달순에 들은 것으로 네, 아, 하시고 알겠습니다. 비상은 뭐 웬만한 축구 팬들은 다 봤을 거고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신선한 축구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로. 그 다음에 폭풍우 치는 밥. 밥. 밥이었네요. 그니까요. 네. 저도 밤인가 했는데 밥. 축구 빨리 보고 싶네요. 이맘때쯤이면 챔스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축덕숙덕 들으면서 조금 잊혀진 축구에 대한 마음을 다시 돌려받은 느낌이네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축구에 대한 많은 소식 부탁드려요. 다음 주제 추천이요. 제가 03년생 올해 고2가 된 학생인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많은 썰 부탁드려요. 이거는 부모님한테 여쭤보셔도 될 것 같네요. 2003년생이면은 그것 때문에 태어났어도 그때쯤에 이렇게 작업이 시작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상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네, 네. 폭풍우 치는 밥이 탄생할 정도로. 그때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때는 뭐 하셨어요? 2002년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딱 2분의 나이네요. 그러면 길거리 영화 나갔었죠 그때. 광화문으로. 예, 광화문으로. 그때 뭐 정말 그때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네. 진짜 축구와 관련된 거는 모조리 다 화제가 되는. 축구와 관련되지 않은 것도 축구와 연관시켜서 화제가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 마케팅에 이용하는 뭐 단체들도 많았고 가수도 있었고요. 가수도 뭐, 있었고 뭐 하여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시 그런 시절이 올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제 대회가 열릴 때마다 점점점 그런 분위기는 업되는 것 같아요. 뭐 86년 아시안 게임, 네. 88 올림픽 거쳐서 이제 점점점 그 우리나라에 근데 그 대회를 할 때마다 약간 좀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축구는 뭐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엄청나게 성장했죠. 네, 네. 네. 지금의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계기 아닌가. 많은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예. 그랬습니다. 자 댓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 받고 그다음에 K리그 우리 이정권 팀장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왜요? 안 하셨어. 이따 하게 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네, 아, 있습니다. 버전 2가 있어요. 아. 버전 2 오늘. 앙이 네. 있습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앙투안 그리즈만 아니고요. 앙투 있습니다. 네. 김준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사는 축덕입니다. 1년 만에 질문을 보내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친구란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요즘 스포츠 뉴스에 축구 소식보단 배구 FA 이적 관련 소식이 많더라고요. 여자 배구의 쌍둥이 선수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많이 언급되는데 두 선수처럼 K리그에도 쌍둥이 선수가 있었나요? 한 팀의 쌍둥이는 아니어도 형제가 같이 뛴 적은 있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부셔. 부셔. 지금 거의 부서지고 있어요. 3연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부셔. 코로나 부셔질 때까지 그냥 부시자고요. 네. 쌍둥이 선수 누가 있을까요? 쌍둥이가 사실 저는 이제 대표팀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축구를 그래도 아까 월드컵에서 좀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아무튼 축구 우리나라에서 월드컵과 같은 이제 국가 대표팀에서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버벅대지? 국가 대표팀에서 쌍둥이가 한 팀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 네, 그래서 그 김강남, 김성남 쌍둥이 형제였는데 오. 둘다 김성남 지역 이름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모 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인 지역구에서 통합당 네. 통합당 선거구에서 네. 총선팀 갔다 오신 거니까. 네. 4형제입니다. 이 쌍둥이를 포함해서 큰 아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김정남 감독님. 김정남 감독님의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김강남, 김성남. 오늘 왜 참 컨디션 안 마지막 좋은데? 남은 강남이 누구죠?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강남엔 못 가겠다 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형남 선수까지 이렇게 총 남자 4형제인데 돌림이시네. 4형제가 전부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고 김형남 선수를 제외하고는 세 분 모두 국가대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김강남, 김성남 쌍둥이는 국가대표팀에서 미드필더로 함께 뛰신 적도 있어요. 오. 그래서 김정남 감독 같은 나이 경우에 차이가 좀 나죠. 김정남 감독 좀 나요. 좀 나요. 그래서 시대가 조금 달라요. 세 형제가 같은 대표팀에서 뛴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두 분이 같이 뛴 적은, 그러니까 쌍둥이가 같이 뛴 적은 있는 거죠. 신기하다. 아무튼 A매치 기록을 좀 살펴보면 김정남 감독이 67경기, 그리고 김강남 선수가 39경기, 아니다, 김성남 선수가 39경기일 것 같은데. 많이 틀리네. 삐걱대네. 서로 AI가 이게 맛이 갔네. 근데 김성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1976년에 우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어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승을 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1976년 유니버시아드 우승은 그러니까 우리 축구가 국제 대회, 그러니까 세계 대회에서 처음 우승을 한 사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축구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죠. 그리고 외국으로 좀 돌려보면은 유명한 쌍둥이들이 좀 있죠. 그 우리 파비우 하팔 실바 쌍둥이. 그 예전에 맨유에서 뛰고 맨유에서 뛰었었죠. 박지성 닮은 꼴이라서 많이 그리고 헷갈렸던 17세 월드컵, 한국에서 열렸던 17세 월드컵 때 쌍둥이가 나란히 브라질 국가대표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라스벤더와 스펜벤더, 이제 독일 대표팀에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나란히 와일드카드로 선발이 돼서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했었죠. 3대3으로 비기는 경기에 두 선수 다 선발 출전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98년 월드컵 때 네덜란드의 프랑크 데보, 로날드 그렇죠. 데보는 쌍둥이 아닌가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죠. 쌍둥이입니다. 이 두 선수도 그 쌍둥이로 네덜란드 대표팀에 함께 있었었는데 로날드 데브루 선수가 좀 부상으로 좀 은퇴를 좀 먼저 일찍 그만뒀던 했죠. 것 같아요. 예, 목 프랑크 부상. 데보는 꽤 오래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A 매치, 그러니까 그 반데사르가 아마 깬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A 매치 최다 출전 오. 기록을 갖고 있었을 오래 겁니다. 하셨구나. 네덜란드. 반대사르한테 깨졌구나. 오늘 저 근데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네네네. 김성남, 김강남 쌍둥이 형제가 K리그에서도 같은 팀에 뛰었어요. 유공. 같은 오. 팀에. 예, 유공하고 김정남 감독도 유공. 유공. 그렇죠. 어. 예. 그리고 두 분이 1983년 원년에 이제 유공에서 같이 뛰고 이적도 홍콩으로. 홍콩에서 유공으로 복귀를 한 거고. 아, 홍콩에서 유공을 복귀를 하셨어요? 유공 다음에 이제 대우로 두 분이 같이 또 이적을. 거의 찍는 느낌인데 오늘 이정찬 기자가 좀 찍는 느낌이야. 오늘. 적수를 만났다. 아니, 그건 아니고. 알고 계시는데 예, 대표팀 위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토라지셨어. 급당황. 아니.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정찬 예. 기자 좀 삐지는 캐릭터로 해서 어떻게? 아니야. 저는 사과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K리그 얘기 한 마디라도 좀 해보려고.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뭐 야구에서는 야구 원년에 그 오비 베어스의 구천서 구재서 쌍둥이 형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귀여운 구재서 선수가 좀 먼저 은퇴를 했고 구천서 선수는 굉장히 오래까지 거의 약간 뭐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활약을 했었던 그런 야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종권 타임으로 넘어가죠. 와. 시우 타임 가서 종권 타임. 네. 먼저 질문 받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먼저 네.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K리그 프로야구는 시작을 했는데 연습 경기라도 K리그는 언제쯤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지가 먼저 가장 궁금합니다. 맞아요. 일단 저희가 원래부터 5월 초중순 정도에 개막을 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난주 주말에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느 정도의 완화 그리고 무관중을 전제로 해서 허용. 예 프로 스포츠도 이제 개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준비해 오던 방향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이제 개막 준비의 속도를 더 붙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제 미디어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말씀을 드린 거는 5월 둘째 주 주말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준비 중이고 단독? 9, 10 말씀하시는 건가요? 9일이겠죠? 9일, 10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금요일도 주말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예. 8일 빠른 팔일, 날 팔일. 예. 빠르면 그래서 보러 가고. 어버이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셋째 주도 검토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늦어도 셋째 주. 늦어도 16일. 예.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는 항상 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여기서 궁금한 거.
야구는 일단 바로 준비를 했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 정세균 총리의 무관중 경기 허용 말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개막일 잡고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축구는 늦은 이유가 있을까요? 늦는 이유? 야구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신체 접촉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 한 경기를 뛰면은 그때 이제 몸무게가 뭐 한 3, 4kg 빠질 정도로 체력 소모가 심해서 그때 면역력이 약해진다. 굉장히 감소된다라는 맞아요. 이제 이 전문가의 의견 조언이었죠. 이제 그거를 듣고 개막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전의 기준이 관중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어떤 안전보다는 선수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좀 포인트가 조금씩 조심스럽게 더 접근을 관중은 했던. 떨어뜨려 앉히면 되고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선수들은 이제 경기를 격렬하게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도 선수 확진자가 먼저 나왔어요. 맞아요. 그 그렇죠. 축구계에서 네. 그랬잖아요. 스태프나. 네. 생각보다 그래서 선수들이 많이. 어떻게 걸릴 수가 있지 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면역력이 급 저하되면서 그때 오히려 건강한 선수들이 심하게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죠.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일단 그 개막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즌권 환불 사태도 좀 있고 예. 이런 상황은 뭐 어떤 K리그 연맹 차원에서의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즌권 판매라는 거는 구단하고 그걸 구매하시는 분 간의 계약이니까 기본적인 처리는 예, 이들끼리 감사합니다. 알아서 해라. 뭐. 아니 그렇진 않고요. 알아서 냉정하신데 해결해라. 이제 우리가 아니다. 영감 하나 나와야지 여기서. 환불이라든가 보상의 주체는 구단이 되는 건데 이게 K리그에 22개 구단이 있는데 그 구단들이 전부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이제 환불이라든가 보상 정책을 제시를 한다면은 서로 이제 비교도 되고 이렇게 좀 예. 말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를 가이드라인. 하는 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뭐 꼭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K리그에서는 요 정도 선에서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거를 초안을 한번 구단에 회람을 했고 구단들의 의견을 좀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경기 수도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제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7라운드 27경기? 27라운드로 27라운드 기준이죠. 그런데 이제 또 조금 변수가 발생한 게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면 그 부분도 보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환불 정책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무관중 개막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높은 편이고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저희 실무자나 사무국선에서 결정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 안의 장단점 그리고 이 안의 장단점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사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코로나19 그 뭐 한 3, 3월에는 엄청나게 심했는데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열심히 일은 하시던데. 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 일은 진짜 짠할 정도로 매주 뭐 한두 개씩 보도자료 모아서 뭐 페널티킥 가장 많이 넣은 선수 예를 들어서 예, 옛날 예, 자료 예. 뒤져가지고 에.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홍보팀원이 저 포함 3명인데요. 이제 열악합니다. 예. 그 이제 주초에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 보도자료 테마 하나씩 내보자 해가지고 한 주말 정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낼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어떤 걸 낼지 한번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보도자료를 쓰는 건 저희가 쓰고 자료는 이제 또 저희 전산 담당하는 이 기록 담당하시는 분이 뭐 찾아줘 하면 다 뽑아주셔야죠. 주제를 딱 주고. 예.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는 네, 그런 일은 이제 저희 홍보팀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 세 분이서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하니까. 재택근무 한참 하던 때잖아요 그때가. 네. 그렇죠. 예. 재택근무 못 하겠다면서요? 아니 그 재택근무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팀장은 재택근무는 제외되고 그 팀원은 번갈아서 하루씩 이제 네, 징검다리로. 근데 이제 보도자료 쓰는 거는 그래도 이제 재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뭐 연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없는 살림에 축덕숙덕
진짜 웬만하면 결방 안 하려고 네.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는데 별로 축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도움되는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청문회인가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었는데 네. 얼마나 또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을 상대로 일단 미디어들이 굶지 않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머리 아프고 좀 스트레스 받았겠다. 경기라도 있으면 편하잖아요. 경기가 있을 때가 훨씬 낫죠. 훨씬 편하죠. 네. 저희도 네. 마찬가지죠. 근데 예. 저희는 뭐 저희끼리 좀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쫙쫙 늘리고 살도 좀 붙이고 장난도 치고 말장난도 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연맹은 그 많은 미디어를 상대하는 갑자기 내가 변호사가 된 느낌? 그러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대단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이제부터 그 청취자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정권 그러니까 K리그에게 묻는 질문 네. 시간. 축덕들이 K리그 홍보팀장을 물었다. 자 늦었어요. 다시, 늦었어요. 다시. 이거는 하셔야 돼요. 다시, 다시, 이게 다시 할게요. 앙투입니다 지금. 예. 다시 할게요. 축덕들이 K리그 홍보팀장을 물었다. 앙. 좋습니다. 민망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왜 민망해? 이런 거는 민망해지면 안 돼요. 많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을 일단 뭐 주바페가 쭉 그 읽어볼까요? 읽어 주셔야겠죠. 네. 일단 여기 질문 1부터 읽으면 되겠죠. 네. 이경섭님이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먼저 이종건 팀장님 코로나로 인해 급여 반납하신 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연맹 홍보팀장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법률팀장도 견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팀장의 업무도 궁금합니다. 라고. 몽보팀장의 업무 지금 저희가 계속 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다른 네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홍보라고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온라인이나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19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두 개를 부서를 분리해 가지고 맞아요. 예, 저희 홍보팀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도 자료를 준비하고 또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 리그나 연맹 이슈들 설명하고 이제 말하자면 언론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SNS나 온라인 뭐 영상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부서가 독립되면서 그것만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생겨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었고요. 그 부서 이름은 뭔가요? 뉴미디어 팀입니다. 뉴미디어 팀. 그럼 거기서 이제 최근에 그 마스코트 반장 선거라든지 맞습니다. 랜선 축구하는 랜선, 것도 예. 맞아. 그쪽에서. 랜선 그 축구도 꽤 나름 화제가 됐어요. 예. 반장 선거도 그랬고. K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되게 반응이 좋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관련돼서 뭐 이렇게 히트를 쳤다고 호평을 네, 많이 네,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홍보팀하고 뉴미디어 팀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맞아요. 기획을 해서 그렇죠. SNS에 띄우면 저희는 빠르게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끝난 다음에 뭐 구독자나 이제 뭐 조회수가 꽤 나왔다 하면은 그걸 빨리 받아갖고 또 여기 또 홍보해가지고 조회수에도 조회수에 놓이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 학생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 요즘 학교에서 그런 가리키는 그러니까 신문방송학과 과거에 요즘에는 이제 뭐 미디어학부로 많이들 바뀌었죠 이름이. 가리키는 커리큘럼이나 내용들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전통적인 미디어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면 전통적인 미디어적인 관점에서는 미디어에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 에센셜이. 메시지를 어떻게 그 소름 끼쳤죠. 대중들에게 알릴 것인가라는 거를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직접 컨텐츠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그렇죠. 맞아요. 소통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그게. 네, 그럼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구단으로 또 뭐 연맹으로 그리고 그 가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나왔던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 그 ECMC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Every company is a media company.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이제는 미디어 회사가 되는 거고 모든 어떻게 보면 홍보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한 명의 이제 기자 혹은 뭐 미디어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연맹도 보면은 사실 이 정도의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연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스포츠에서 말씀하셨나요? 국내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라고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어떤 콘텐츠를 막 생산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스카이 구단에서 하는 역할이 더 네. 많죠 거기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연맹은 아무튼 굉장히 많이. 많은 일을 사실 하고 있죠. 세 명이 감사합니다. 세 명이라는 좋은 거. 평. 네, 세 명이서. 뉴미디어 팀도 팀과 이제 한 함께. 3명 함께. 있고요. 예, 예, 아, 함께. 그러면서 예, 예. 그러면 원래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네. 이 홍보팀의 어떤 업무가 가장 매력적이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동을 하게 되셨는지. 아 사실은 그 이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비하인드 그 스토리죠. 홍보팀 업무를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뭐 법률 법률 재능을 팀장으로 발견하시는 먼저 거야? 법률적으로 먼저 입사를 했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법무팀은 없었고 이제 변호사를 일단 채용을 했는데 변호사 업무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축구연맹은 네가 알다시피 이제 한 명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조직이다. 얼마나 역할. 사람은 적은데 할 일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고요한 변호사님하고 딱 뽑아놓고 네가 알다시피 자, 변호사님 여기 와주세요. 변호사에게 네가 취업 알다시피. 사기를 칠 수 있는 곳이 바로 프로축구 연맹이다. 면접 볼 때 얘기했습니다. 면접 볼 때 이제 다른 업무도 같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축구로 이렇게 예. 꽂아놓고 엔터테이너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홍보팀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뭐 대인관계 갖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제 좀 이 연맹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조리 있게 좀 할 수 있는 게 또 변호사가 또 그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요즘에 보면 그 이전 홍보팀장들과 달리 아주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고 맞아요. 굉장히 방송에서 뉴스에서 자주 나오세요. 어제도 나왔던데 보니까 KBS에. 웬만한 인터뷰에 다 이렇게 이름이 네임스포라고 하죠. 많이. 그러니까요. 자주 찾아주시더라고요. 그 적성에는 좀 맞으신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뭐 일단 맞는 편인데요. 이제 진짜. 그 홍보팀 업무하고 법무팀의 이제 변호사로서의 업무랑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법무팀은 항상 이제 집중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이제 좋은 결론이 나오는데 홍보팀장으로 일 저질러 놓고 법무팀장으로 해결하는 홍보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예. 둘이 팔씨름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아가 두 그러니까 뭐 개씩. 1인 2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법무팀 일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홍보팀 얘기 많이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업무는 이제 연맹 사내의 많은 계약들 그렇죠. 검토하는 일이 이제 그건 뭐 SBS 사내 변호사든 어디 뭐 그렇죠. 기업의 사내 변호사든 기본적인 업무일 것이고 외부 소송도 있을 것이고. 예, 소송 같은 것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축구적인 일은 선수나 구단 사이에서 분쟁 발생하면은 분쟁 조정 위원회 열어 가지고 양쪽 주장 진짜 할 일 많네요. 사실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달라서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양발잡이가 돼야 정체성에 될것 혼란이 오시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한 명 더 올해 채용을 해서 아. 법무팀이 이제 경쟁 꾸려진- 경쟁 시스템으로. 이제 제가 팀장. 알겠습니다. 첫 질문에 너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예. 자, 두 번째요. 자,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보유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책 혹시 아니 아닙니다. 아니 이분 책이 우스워요? 팬이신가 봐요. 네. 이분이 네. 없으면 축덕수덕이 안 굴러가요. 엄청 예. 질문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진짜 저희가 되게 사신 어디 분은 모셔야 아니에요, 돼요. 진짜. 예. 홍보대사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번에는 홍보팀장님 나오신다고 K리그 발전 아이디어에 대해서 근데 세개 다 좋아요. 네, 메일을 주셨어요. 네, 네, 네. 근데 되게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마상을 잘 입는 성격이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홍보팀장님의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K리그 CM송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 이 CM을 모르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이라든지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이라든지. 네, 서경석 씨가 공무원 시험 합격 뭐 있잖아요. 에듀윌. 깨알 성대모사요? 네. 그런 것처럼 CM송은 모든 사람에게 다 유명한데 K리그도 CM송 만들어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구장창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참고로 KLPGA 그 여자 골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CM송이라기보다는 이제 노래를 만들었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 한 곡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중간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예. 그걸 경기 때마다 틀어줘요. 근데 약간 입에 좀 되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월드컵 같은 경우도 이게 월드컵송이 있잖아요. 예. 그럼 대회 가보면 어디 가나 그 노래가 나와요. 이거. 그리고 대부분 신나고 따라하기가 편한 리듬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 대회 하면 뭐 오래 이런 것도 있을 수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 딱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네, 굉장히 저는 좋은 뭐,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CM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요새 뭐 스포 TV 같은 거는 빠바바밤 이런 거라든지 막 챔피언스리그 음악 주제 같은 거 들으면 이게 맞아요. 가슴 설레고 막 벅차오르는 게 있잖아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챔피언스리그 음악은 앤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진영 작가가 방금 스포티비 같은 거 얘기한 부분은 징글이라고 네, 하는 징글.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좀 전에 저도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그 허밍했던 거는 2010년 그 남아공. 플래그 네. 그 노래였죠. 그래서 그게 아마 주제곡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제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무튼 좀 사운드로서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거고 K리그도 K리그 앤썸이 있잖아요. 예, 앤썸이 일단 있죠. 예. 선수들이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은 지금 현재 통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앤썸 말고 이제 그렇죠. 주제곡을 그러니까 만들죠. 이런 식으로 뭐 너무 징글 좋은 가사도 아이디어인데. 넣고. 네, 징글도 네. 만들고 근데 주제가도 이전에 만들고 좀 만들었던 게 있지 않았나요? 슈퍼키드가 불렀었던 것도 한 게 있던. 아, 내 사랑 K리그라는 노래가 있었죠. 네. 예, 예. 오, 내 네, 맞습니다, 사랑 맞습니다. 네, 네. K리그. 그 노래도 되게 좋은데. 그 예, 노래도 예. 되게 좋아요. 얼핏 들어봤는데 별론데. 뭔가 화가 안 나는데. 네, 저희가 사랑 불러서. K리그. 근데 이제 팬한테는 좀 찡한 감정을 주는 노래긴 하거든요. 그 아, 노래가. 그 노래가? 근데 이제 좀 더 확장성도 좀 생각을 해서 너무 찡했나 네. 보다. 좋은. 그렇구나. 네, 네, 굉장히 좋은 애들이 아이디어신 것 뭔가- 같습니다. 일단 김도영 씨 뭐 하시나요 요즘에? 또 CM송은 또 김도영 씨 아저씨. 김수철 씨도 괜찮아요. 손흥민. 김도영 씨 모르세요? 잘 몰라.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그 CM송 태교 음악 만드신 만드시고. 분. 예. 롯데껌?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아 이걸 저희는 모르세요? 구아바 세대죠.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CM 배틀? 이렇게 산으로 가요. 이동찬 네. 기자도 맡겨주면 안 돼. 자, 아무튼 일단 원팀 리더십 보유자님 네, 1번 질문 합격. 네, 첫 1번 번째 질문 합격. 질문 제한 합격. 합격이죠. 네. 질문 2번입니다. K리그 시축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대요. 그냥 중앙선에서 뻥 차는 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느낌이에요. 매번 화제가 되는 야구시구랑 너무 비교됩니다. 그래서 시축하시는 분들마다 스피드건으로 속도를 측정해서 연말에 시상식 할 때 올해 시축상을 수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바페님이 시속 100km로 현재 랭킹 1인데 주영민 팀장님이 110km 기록해서 기록 경신했다고 하면 새로 기록 세운 시축자에게 왕관을 이겼어. 넘기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도장 깨기 챌린지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이디어는 좋은데 참 이게 쉽지 않네. 시축 맨날 무슨 이렇게 어디 그 근데 시축 시스템을 좀 바꿀 바꿀 필요도 필요가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약간 막 이렇게 그 정치 시장님 나와서 앞으로 쭉 시장님. 건드리고 네. 맞아요. 꼬발로 맨날. 그리고 보통 시장님 많이 시축의 그 우리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주로 이제 공식 행사와 비슷한데 우리 축사 끝나면 격려사 그다음 뭐 네.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중앙선에 쭉 나오세요. 한 분에게 일단 집중되는 시스템도 아니에요. 맞아, 맞아. 예, 맞아. 여러분이 나오시고 동시에 이렇게 차는데 시체육국장님 나오셔야 네, 되고 일단. 네. 그다음에 시의원 몇 분 아니, 나오셔야 되고 왜 골키퍼하게 막는 신용도 안 하고 골키퍼까지는 안 가죠. 지점에서 네. 페널티킥에서 한 적은 별로 있죠. 없죠. 있긴 있었던 있어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긴 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냥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골 먹히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기분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구처럼 시구 시타처럼 예, 골키퍼도 예. 한 명 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골을 차고- 먹힌다는 느낌보다 골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네,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홈 팀에 찰 거냐 원정 팀에 찰 거냐라는 문제도 사실 좀 발생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양쪽 예를 들면 번갈아 가면서 일단 홈팀의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홈구장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홈팀에서 시구자를 선택하는 시축자를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홈팀이 있는 사이드로 공을 많이 차더라고요. 차죠. 시축을 네. 할 때. 그동안 그렇게 아. 해왔죠. 그래서 그냥 뭐 수비수들이 뒤에서 좀 서 공을 좀 있고요. 받아주시죠. 그 시축 시스템은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네, 집중이 안 바꿔보는 되니까. 거에는 동의하는데 이 시스템이 현실성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바페는 절대로 100km를 찰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페널티 잘 찬다니까요. 음. 구석으로. 아니 근데 챌린지 형식이라는 거는 되게 좋아 좋은 거 보여요. 같아요. 개맞정 동의합니다, 시축. 저도. 그러니까 시축을 뭔가 챌린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도전적인 그거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좋아 보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스코트 키즈들이 입장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과 같이 몸을 풀게 해줘요.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근데 선수들도 굉장히 격렬하게 몸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 그러니까 경기에 지금 당장 나가는 선수들은 사실 좀 빠지고요. 보통 노장 선수들이 그 팬 서비스 차원에서 예,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발도 출전하지 않는 약간 좀 베테랑이고 노장 선수들이
그 선수들하고 같이 공 뺏기 게임 같은 거, 아. 5대1 게임 그거 뭐 이런 하프타임 거를 때 하는 팀들 본 것 같은데. 그 어린이날 같은 때 네. 아. 같이 막 어린이들 100명 뛰어다니고. 나오고 선수 3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 네. 되게 재밌어요. 근데 보는 사람은 살짝 비꼬셨어 지금.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보기엔 되게 네. 재밌습니다. 심하게 축구 네, 보기엔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지금 여러분 경기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 구단들은 참 잘하는데 지금 경기장을 보시면 어떤 어린이들이 우리 선수들과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그 선수들의 뭐 이름도 이제 전광판에 아. 이렇게 아. 나오게 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연이 있는 친구 이 중에 이 어린이는 오늘이 생일이라고 하네요. 이런 걸 하면은 다 같이 팬들이 박수 노래 쳐주고 불러주고. 이런 거는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시축은 거의 구단에서 관리. 구단에서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예. 구단 홍보팀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줄. 그 이제 챌린지도 이제 전 구단을 다 통틀어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하기가 조금 힘들면 한 구단에서 이제 먼저 지속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구단 홍보 담당자들이랑은 이제 뭐 1년에 2-3번 정도는 그 간담회 같은 자리가 있고 하니까요. 한번 제안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네.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 올 갑자기 네. 드라마 생각나는데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스토브리그. 참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민원이 들어와요. 그 구단으로. 그러니까 그 들어오죠. 본인이 이렇게 나서시고 싶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서시고 싶어서 이런 거를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또 구단이 어떻게 또 핸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그거는 뭐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긴 네. 한데 그건 잘못된 거니까 네. 질타를 받겠죠 드러나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요. 이재현 님이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예전에 축구 심판의 대화라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칙 선언 과정과 선수와 심판 간의 대화, 주심과 선심 간의 대화 등이 나타나 무뚝뚝하게만 느껴졌던 심판분들이 가깝게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KBS 나라라 슛돌이와 JTBC 뭉쳐야 찬다에서 심판에게 바디캠을 부착한 예시와 또 프로농구 KBL에서 감독에게 마이크를 달았던 예를 같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K리그에서는 선수뿐만이 아닌 심판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팬과 호흡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지, 바디캠과 같은 다양한 앵글을 중계나 다른 콘텐츠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 봤어요 혹시? 그 축구 심판과의 대화 이 유튜브 영상? 혹시 호주 리그 호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 리그였나요? 였던가 하여간 저는 눌러서 봤는데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모든 심판이 마이크를 차요. 네. 마이크를 차가지고 그러니까 중계진이 얘기를 하다가 휘슬이 불어서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계진 오디오를 내리고 심판들의 대화를 들려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딱 골이 딱 나오면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주심이 먼저 내가 보기엔 골인데 일단 골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선심이 뭐랑 얘기해요. 이쪽에서 봤는데 여기도 옵사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몰입된다.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과연 프로페셔널한- 약간 우리와 이제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거기는 자유분방한 좀 문화가 있고 우리 좀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심판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많이 비교를 했던 게 K리그 내에서 심판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조금은 좀 선수들에게 위압적인 네, 뭐. 그 매 느낌이 경기 약간 심판에 대한 기사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녹음된 목소리를 공개를 한다거나 그 혹시 이벤트 매치 아니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아마 공식 경기에서는 이제 그게 그 규정상 이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디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IFAB라는 이제 그 아이팝. 네. 그 국제축구 평의회죠. 네. 이제 규정을 만들고 제정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허가하는 전자장비만 부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지금 이벤트 매치였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GPS 장비 같은 거는 선수들이 이제 달고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피파에서 허가를 해줘서 달 수 있는 건데 바디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 허용이 되는 그 장비의 유형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공식 경기에서 어렵다면은 저희도 뭐 무조건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스타전이라든가 네, 뭐 그럴 이런 때, 이벤트 경기 예, 때 그럴 가능하겠네요. 때 충분히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판과 주심과 부심 간의 대화도 뭐 그런 경기에서는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그 정확하게 이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알거든요. 이런 그 심판들 간의 대화들이 어떻게 굉장히 생생해요. 그리고 새로워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계를 볼 때는 이제 현장음이라고 하는 채널 1과 그다음에 중계진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채널 2 바뀌기도 하죠. 채널 1에 이제 중계진의 목소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믹스된 상황으로 사실 듣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리돼서 들을 수 듣잖아요. 있죠. 네. 가끔 가다 보면 현장음들이 재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의 외침이라든지 네. 뭐 제일 그러니까 유명한 현장- 게 네. 그때 할 수 있다 했죠. 박상현 선수의 뭐 그런 식이죠. 것도 있고 그런 식이죠. 그거는 굉장히 미담이 된 케이스고 네, 네, 네. 욕설이 잡혀가지고 네, 징계를 뭐 그런 두 경우도 배로 더 있고. 받은 선수들도 있고 네. 캐리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저희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감독님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빨리 불어야지 뭐 이런 경우가 가끔 가다가 이제 경기 그라운드 마이크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경우들이 생생하게 들리죠.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네, 생생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경기의 생동감과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아마 현장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심하죠.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라이브로 송출하기보다는 그 모아뒀다가 예,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어떤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네. 주중 내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또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도 재밌는 또 방법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3명의 뉴미디어 팀이 유튜브에 올리는 있겠는데 아주 이 그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아이디어 차원으로는 몸에 달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 벤치에다가 그렇죠. 달아보자. 마이크 설치. 예, 예.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제 여러 주체들이랑 협의가 돼야죠. 일단 그렇죠. 중개사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구단 그리고 구단 내부에서도 이제 프런트 입장하고 선수단 입장하고 또 다르고요. 이제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네.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이죠. 외국에 보수죠. 비해서는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그 스포츠가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굉장히 잘해요. 네, 잘하죠. 굉장히 발전돼 있고 잘하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뭐 한 90년대 후반부터 거의 경기 도중에 감독이 인터뷰를 합니다. 중계 캐스터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심판이 마이크를 차요. 차죠. 심판이 차고 그다음에 각 루에 마이크를 달아놔요. 그 카메라하고 그 묻어놓는 거죠. 거기 루에 옆에. 그래서 우리 그 KBO에서도 올 시즌에 이제 감독 인터뷰 올해야 예, 예. 경기 지금까지는 인터뷰. 감독이 거부해서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부담스럽잖아요. 경기 도중에 한다는 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달변이신 분도 많지 않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메이저리그의 그런 마케팅 기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최고령이 지금 류중일 감독인데 류중일 감독부터 나서서 우리 연습 경기 때 얼마 전에 네. 나와서 인터뷰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왔다고요. 우리나라 스포츠에는. 그리고 KBO에서 다음 단계에서 하려는 게 이제 심판 마이크 채우는 거. 하려고 하니까 아마 축구 쪽에서는 이제 축구가 이제 야구에 비해서는 또 보수적인 스포츠잖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축구의 심판들은 굉장한 콘텐츠가 될 거라고 봐요. 아,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심제가 이제 되면은 요즘에는 VAR까지. 예. 그러면 이거는 이 이야기가 굉장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다큐멘터리를 본다면 다큐멘터리 안에서는 꼭 보고 싶은 한 부분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화 속에는 꼭 이런 부분을 넣고 싶은 사실 이야기거리들이죠. 우리가 늘 라커룸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심판들의 이야기,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듯이. 네, 맞습니다. 예전에 야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감독하고 심판하고 좀 그렇죠, 미리 그렇죠. 얘기가 돼서 네, 네. 내가 좀 오바 좀 할 테니까 퇴장시켜 하고 이제 막 오바 네. 밀치고 하면 퇴장시키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약간 짜고 했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야구계에 있는 건데 그걸 영화에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팬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계속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과연 심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심판들은 이게 지금 아웃이라고 보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요즘에 사실 선수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뭐 특히 이제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 모양으로 다들 얘기를 하니까 다들 입을 가리고 네. 사실 네. 선수들 간의 소통도 하잖아요. 이런 게 소용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뭐 누군가가 마이크를 달고 선수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담스럽죠.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도 이 인기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끼리의 경쟁들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도들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래도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정말 팬이 없는 스포츠는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저 큰 구단들이 지금 한 2달 경기 안 했다고 막 그렇죠. 망하느니 네. 막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 네. 팬덤이라는 게 네. 그렇죠. 정말 구단을 매겨 살리는 한 스포츠 종목을 매겨 살리는 거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뭐 그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PGA 투어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테니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름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 경기가 없으니까 선수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 그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솔선수범하는 그 선수들도 있고 하여간 좀 맞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팬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청취자 여러분의 굵직한 질문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얘기들을 네. 모아봤는데 뭐 할까요? 처음부터 하시죠. 뭐. 다 쭉쭉 갈까요? 쭉쭉. 간단하게. 그럼 K리그 이 질문도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보유자님이 같이 보내주셨네요. K리그 오피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유튜브 시대에 키울 생각이 있는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물으셨어요. 그 중요한 거다. 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가 5만 명 정도고 지금 프로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코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한 5만 3천 명 그 정도 되니까 저희가 조금 그래요? 뒤지고 코보가 있는데 제일 많아요? 예, 코보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배구. 예. 네, 배구. 예, 예. 의외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신규 팬들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축구적인 컨텐츠를 계속 내놔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 외에 이제 새로운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셀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K리그랑 연계된 컨텐츠를 보고 관심을 갖고 예, 구독을 누르고 이런 그 과정들 그러니까 신규 유입자를 받는 좀 경로가 확장이 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여러 가지 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피파 온라인이라든가 또 그 얼마 전에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랑 랜섬. 랜선이라든가 예. 랜섬이래. 랜선 썸 타는 건 아닌데 둘이 왜 이래. 그리고 이제 꾸준히 컨텐츠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막 1년에 네. 한 번씩 나와가지고는 안 되고 맞아요. 예, 계속 예. 올려야 돼서. 네. 그러니까 잔바리를 아마 치다가 크게 홈런 한 뉴미디어 방울 팀 치는. 더 늘리셔야 될 거예요. 운명은. 네. 뉴미디어 팀 혹시 필요하시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시대적 대세 흐름이죠. 웬 구인 구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그 두 번째요. 두 번째 K리그 웹드라마 투아츠 시즌 2 기대해도 되나요? 이 투아츠라는 그 웹드라마를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뉴미디어 팀에 물어봤더니 당연히 기대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요거 된답니다. 투아츠는 좀 어떻게 흥행을 했었나요? 어땠죠? 중박 정도였다고 봅니다. 중박. 네네네. 한 편당 그래도 한 10만씩은 나왔다고 하고요. 조회수 평균적으로. 유튜브 유튜브로. 조회수? 예, 구독자 수가 5만 명인데 10만이 넘어 그 정도. 6편 정도 나왔으니까 합쳐서 뭐 한 60만 이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조회수에 일가견이 있어요.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K리그 마스코트 반장 선거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반장인 수원의 아길레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그 반장 선거는 그 모티브는 팽수에서 착안을 해서 잘 만든 마스코트 하나가 뭐 열선수 안 부럽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통합 머천다이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머천다이징의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마스코트인데 그렇죠. 별로 K리그에서는 부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들 고려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게 됐던 거고 아길레온이 1위를 했는데 이 시즌 내내 연맹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특히 시상식이라거나 이때 이제 데려와서 뭘 시킬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자주 데려오려고 이렇게 예. 다음이요? 다음 K리그 아카데미 은퇴 선수 교육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축구 선수들은 은퇴하면 지도자 아니면 해설위원으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경섭님이 진짜 이 K리그에 날카롭죠.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아카데미 은퇴 선수 교육 과정은 이제 곧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K리그가 만든 어떻게 보면 재교육 과정 이런 건데 그 향후에 새로운 진로, 그러니까 지도자나 해설위원 같이 기존에 많이 가던 진로 말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런 분들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취지고요. 그 일반적인 행정 사무 그런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강의도 있고요. 창업에 관련해서 가르쳐드리는 강의도 있고, 다양하다. 예, 뭐 유튜버,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런 것도 로 가는 길을 가르쳐드리는 강의도 야. 있고 그래서 이때 작년에 저희가 교육했을 때 뭐 고알레의 2호 전 선수가 와서 강의하시기도 하셨고 축구 선수 출신인데 지금 창업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그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고 창업은 주로 자영업인가요? 뭐 어떤 창업이 자영업이 아닐 수가 있나요? 사영업도 있나요? 가게 이런 뭐 가게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스타트업 같은 것도 많이 만들죠. 그 뭐 방금 얘기한 고알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사이언스와 관련된 뭐 이제 뭐 스포츠 사이언스 GPS 오랜만에 듣는다. 그 GPS가 뭐 돼 있는 것도 선수들이 참여해서 사실상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예를 들면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창업들을 선수들이 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들이 많아서 시간은 별로 없고 네.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작년 전북과 울산의 우승 경쟁으로 가짜 우승 트로피까지 등장했습니다. 맞아요. 가짜 우승 트로피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오, 약간 탐정 같았어 지금. 네.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시죠. 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예. 폐기 처분은 안 하셨네요. 그게 저희 가짜니까. 시상식 같은 행사 하면 그거 갖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고 아. 네. 레플리카. 그렇죠. 레플리카, 예. 그 여분으로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보통. 자, 다음 홍보팀에서 일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는 이건 너무 많을 텐데, 네, 이거. 하루에 될까요? 뭐 주로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고요. 네, 저도 뭐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이요. 변호사와 K리그 홍보팀 직원 무엇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나요? 뭐 저는 둘 다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변호사 업무할 때 좀 뭐 더 보람이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이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검토한 의견서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 나의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것 같은, 만들어지는 느낌. 온전히 내의 노력으로 만든 그런 거에 약간 뭐 흥미도 느끼고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그런 자만감 때가, 예, 이런 거. 그럼 계속 겸임하셔야겠다. 네. 이번 질문 중요한 거다. 올해 개막 미디어데이와 올스타전은 힘들겠죠? 작년 날강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정찬 기자님 같이 계셨었잖아요, 저랑 있었죠. 그렇죠. 월드컵 경기장에. 첫 기자회견. 그게 홍보팀장 한국에서 홍보팀장 하기 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무대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오라고. 나오고. 아니 K리그에서 누가 나와서 이거 해명을 네,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그 약간 위에 계신 분이 너무 살짝 뒤로 빠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정원 팀장이 그 사태를 막으시면서 팀장으로 이렇게 그렇죠. 되시니까. 발판이 이게 다 역시 이게 위기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제가 막진 못했고요. 계획이 네. 있었구나. 궁금증은 뭐 많이 풀어주셨고 이때 어쨌든 뭐 변호사와 홍보팀장의 역량이 뭐 둘 다 동시에 그렇네요. 딱 발휘된 이 점철된. 상황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미디어데이는 내부적으로는 좀 하기 힘들다고 그렇죠.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모이는 게 쉽지 예. 않으니까. 올스타전도 올해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일정이 또 축소된 조합이 일정을 다 돼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날강두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사 중이죠, 뭐 그죠? 이제 그 주최사였죠. 주최사는 이제 경찰 조사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랑 주최사는 이제 이 송사가 붙었는데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오래 가겠죠, 이건 아무래도. 예, 뭐 그럴 것 이건 같습니다. 올해 몇 년 갈 거예요, 아마. 네. 이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그러게요. 그때 뭐 좀 이거는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팬들이. 그때 좀 억울한 상황 많았잖아요. 연맹이 갑질을 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아. 오해받는 부분들이 좀 뭐-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해명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는 건 말할 수 없을까요? 있다. 이제 연맹이 주최사에 이제 뭐 일종의 갑질을 해서 이렇게 좀 뭐 계약이 맺어졌다. 아니 뭐 그렇지 않고요. 그 이제 평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갑자기 땀을 흘리자. 갑자기 뭔가요 여기? 방송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아니, 부분에 그냥. 저는 경기장에서 이제
처음에 기분 좋았죠. 이제 꽉 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자석도 이제 120석 정도가 준비돼 있었는데 저랑 같이 120명한테 막 이런저런 설명해가면서 막 하니까 기분이 어떡해. 좋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 딱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도 모르셨던 거예요, 똑같이? 아 근데 일단 1차적인 문제는 늦었잖아요. 아, 이벤트 그렇죠.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냐고 다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이게 120명 정도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화하고 막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거의 주저앉을 뻔했는데 안 경기 나. 시작했다 이제. 근데 경기가 괜찮았어요 전반전에. 재밌었죠. 재밌었죠. 네. 그냥 골 넣고 뭐. 그래서 막 저도 막 기자들이랑 같이 환호성 지르고 하다가 갑자기 안 와, 이제 후반전엔 드디어 나오겠지? 이제 나온다. 이제 어, 호날두 후반전엔 나온다 나오겠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안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비극이 이제 시작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겠죠. 뭐. 네. 네, 네. 그다음이요? 아, 요거 네. 네, 뭐 이거 아, 이거 밑에는 이게 제한 사항이라고 또 보내주신 게 있어. 청취자분들이 음. 잘 따로 약간 좀 묶어놓긴 했는데 네, 한번 예, 네네네. 아시죠? K리그 홈페이지 선수 프로필에 선수들의 출신 학교와 이전 소속팀을 알고 싶은데 안 나와 있네요.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신 학교랑 이전 소속팀은 뭐 저희가 전산상의 데이터로는 다 있어요. 다 기자들이 갖고 들어가는 있는데. 사실 있죠, 거기에는. 사이트엔 다 나와 예, 있는. 예. 뭐 이게 참 통계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팬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이게 뭐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프로야구도 굉장히 뭐 네. 최근에 몇 년 전에 개선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고 네, 네, 또 네. 우리 K리그도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통계 사이트를 좀 더 세분화해서 그냥 재밌는 일반 팬들한테 기록들을.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가 데이터가 표출되는 게 너무 많으면은 이제 무거워지고 느려지는 문제랑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좀 조화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말씀하신 출신 학교 이전 소속팀 정도는 이거야 뭐.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KBO에서는 비더 레전드라고 경기에서 안타칠 선수를 예측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K리그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공격 포인트 올릴 선수를 매 라운드마다 예측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비더레드 레전드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네. 이게 맞아요. 제가 야구를 담당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SBS에서 하는 그 베이스볼 S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가면 해설위원도 그걸 해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이제 한 타석 남았네 막 이러고 있고 며칠 이게 몇 번 연속 맞춰야 되는 맞아요. 거 아닌가요? 뭐 그 며칠 연속 있어요. 맞춰야 맞아. 뭐가 되는 어. 결국에 이게 되는. 좋은 아이디어다. 굉장히- 맞추면 어떤 걸 주든 글쎄요. 그 보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이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굉장히 높았다. 이거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아마 나오냐? 제 기억은 돈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돈이 걸려 있었어요. 돈이요. 꽤 많이 걸려.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거를 나눠 갖게 되는 시스템이 돼서 이렇게 로또처럼 되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약간 사행성 섞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억 단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스폰서가 상당히 많은 돈이 걸려 있어서 써야 되고요. 그 일단 근데 그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라운드에 골을 맞아요. 누가 넣느냐를 일단 맞추는 걸로 네. 하나 시작해서 레전드. 그거를 이제 몇 그 라운드 선수가 연속으로, 다음에도 또 넣느냐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몇 라운드 연속으로 맞추면은 뭐를 준다.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굳이 뭐 사행성으로 안 가더라도 그냥 참여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뭐 네. 여러 상품 어, 같은 여러 거 가지 드릴 수 있죠. 예. 아길레온 이럴 때 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길레온 아길레온을 직접 줄 수는 가서- 없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상품용으로 빛이 좀 보유하고 있는 뭐 간단한 상품들은 좀 있으니까 이런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가 정말 다 좋네요. 네. 다 네. K리그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그러신 이건 것 약간 같습니다. 발전 공무원 제출하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그 일단 대본에 나와 있는 질문은 다 한 것 같은데 그 질문 온 거 중에 제가 봤는데 홍보대사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뺐네요. 아, 그거 여기 앞쪽에 씩씩이님 질문에 같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안 했죠. 네네네. 홍보대사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많은 자리에서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그 즉덕숙덕을 시작할 때부터 그 주바페가 K리그 홍보대사가 되는 날까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프로젝트예요. 본인만 의사가 있으시면은 저희 홍보대사 어. 만들기. 언제든지. 네. 지- 근데 일단 그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저희가 그 2017년경까지는 이제 시즌 내내 같이 할 홍보대사를 시즌 초에 섭외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분하고 이제 뭔가를 좀 진행을 같이 해보고 그런 프로젝트를 1년짜리를 좀 그 전통적인 홍보대사 모델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감스트까지 그렇게 하셨었죠. 네, 그러다가 네. 사건 터지고. 네. 세게 터졌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 홍보대사가 1년 동안 쭉 같이 가는 사람을 사실 섭외하기도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바쁘게 되고 그러면 K리그를 소홀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뭘 만들어 나갈 특별한 컨셉이 없이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사업별로 이렇게 건바이 사업별로, 건으로? 건바이 건으로 아. 그렇게 좀 셀럽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비정규직으로 하겠다. 그런 지금 그런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문이 닫혀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좀 이따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 근데 왜냐면 홍보대사가 됐다라는 거는 명예와 함께 그분들에게 책임을 드리는 거기도 네, 사실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내가 1년 동안은 정말 K리그 홍보를 위해서 뭐 애써 보겠다. 네, 그 네. 과거에 이제 뭐 연예인 분들이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진짜 되게 열심히 하셨던 열심히 했죠. 분들이 네. 있잖아요. 뭐 윤두준 씨 같은 경우에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축구를 원래 네,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네. 특히 저 박재정 박재정 씨도 굉장히 네. 열심히 해주셨고요. 수원에 완전 열심히. 예. 네. 이게 홍보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네. 1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위촉은 하지만 해촉을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모두 K리그 홍보대사 홍보대사라고 보면 명예 되고. 홍보대사.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위촉이나 한번 해주세요. 손 들었어요, 손 들었어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막 여러분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거의 마음은 벌써 홍보대사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미 책임감은 갖고 있어요. 아나운서국에서 허락 안 해주셔도 괜찮나요? 아니 허락해 주실걸요? 엄청 허락해- 좋아하실걸요? 그게 뭐 딱히 네. 뭐 큰 뭐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일단 네. 명예직이고. 네.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앞에도 더 이미 열심히. 굉장히 그쵸. 책임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 벌써 K리그 팀 다 중립을 지키고 네, 중립을 있고. 지키고 있고. 어, 준비된 벌써, 자세. 네. 일단 그렇죠. 삶은 홍보대사의 삶은 살아왔어요 벌써. 그도 아직 아무도 홍보대사라고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다들 제가 뭐 하는 그럼요. 예, 뭐 그건 하는 알고 줄 있습니다. 알고. 네. 주바페가 간다를 다 갔는데 뭐 지금 맞아요. 네. 제주만 못 갔어. 제주 정도 못 간 거. 프로축구 연맹만 가면 돼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역시 네. 아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고 목소리 맞아요. 좋으신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전화하고 싶은 갑자기 목소리. 목소리가요? 아신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노래를 못 들어봤는데. 코로나 끝나면 노래방으로 아. 한번.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 재밌는 시간. 네. 아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네. 저희가 뭐 취재하려면 뭐 이정찬 기자나 성룡 기자가 전화로 계속 많이 괴롭히긴 할 텐데 직접 나와서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고 해서 이정찬 기자는 뭐 손 안 대고 코푼 네.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그 손 안 대는 과정에서 엄청 틀렸네. 또 앞에. 역시 손 대야 할 듯. 손을 잘못 대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K리그 개막하면 또 언제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뭐 모셨으면 좋겠고 늦게 시작하지만 뜨거운 인기몰이를 지난해에 이어서 하기를 시작한 바라겠습니다. 만큼 더 좋은. 그리고 자 오늘 마무리 그는 우리 주 홍보대사가 뭐 코로나 뿌셔뿌셔라도. 당선 소감 K리그를 부실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출고 조사에서는 이기셨네요. 자 K리그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